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초안 개편안 발표하겠지만 재건축 이제 규제 완화가 첫 단추를 시작한 거예요. 제초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정부가 최근에 좀 드디어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내렸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규제를 다 풀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예.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였습니다. 예. 하루 새 매물 6천 건 증발. 부산, 대구, 서울에서도 서울은 소폭이지만 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서 많이 매물을 거둬들였죠. 이제 드디어 집값이 다시 바닥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파트 매물 추이 보면 딱 발표하자마자 확 줄어들어요. 인천, 세종 투기 과열지구 해제하고 주로 지방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죠. 그렇죠. 예. 서울 쪽은 뭐 서울은 해당이 안 됐지만 기대감이 예. 있었죠. 그래서 예. 서울 드디어 거래량 반등 하락폭 축소됐다. 예. 상승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다르더라. 그 다음에 집값이 내렸다 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집값은 우리 폭락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금매물 기준으로 해서 뭐 몇 억씩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다시 매물이 늘었더라요. 이게 보면 극과 극이더라. 가령 압구정동은 신고가더라. 그게 뭐냐면 같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제 현대 3차 전용 면적 82 이게 뭐냐면 42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지난 5월에 36억보다 6억이나 높았어요. 그 다음에 성수동에 성수 동양 84제곱미터 같은 거 19.7억에서 25억. 이 와중에 나홀로 상승하더라. 송도 지금 뭐 몇 억씩 반 그렇죠.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펜트하우스는 보니까 아니더라. 더 많이 올랐더라.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5억이 뚝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극과 극이네요. 그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우, 갓상우 하반기를 접하는 마음가짐 양극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혹시 뭐 어쨌든 집값이 좀 다시 좀 회복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투기 과열지구 해제의 효과가 어떠냐. 아직은 사실은 이것이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부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 또 올렸지 않습니까? 주식은 떨어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착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외환 위기는 아니지만 리먼 쇼크 같은 태풍급 위기, 경제 리세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집값의 호재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막 기준금리를 0.75%씩 올리는 이 뭐 굉장히 역사상 큰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경련 경기도의 거품이 58%다. 서울이 38%다. 이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고 뭐 우리가 금리가 이 저금리였을 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꾸로 상황이 됐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KB의 매도자 동향을 보면 전국이 지금 21.7이에요. 매수 우위 지수로. 이게 거의 120, 최저네요. 근데 지금 아마 정부가 규제 완화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뭐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는데 울산 보면 12예요. 세종 3.8, 대전 14.4예요. 우리가 서울은 23.9니까 아직은 제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6개 광역시 12.9, 5개 광역시 13.2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도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고 상황 반전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 금리가 다시 역전됐어요. 미국 금리가 3.25, 한국 2.5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0.25씩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빅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한국 안 할 것 같지만 0.5가 오늘 발표하는 순간에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미국 기준금리를 4.25% 올 연말에 4.5%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아직도 지금 끝난 게 아니란 끝난 게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지금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에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400원 돌파했지 않습니까? 환율. 이미 뭐 1,430원대까지. 이게 1,600원, 1,700원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충격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영국에서 갑자기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환율 뭐냐면 감세를 했다는 건 결국은 돈을 푸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강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의 수급만 봐도 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네, 거시경제를 반드시 봐야 된다. 우리가 보통 한국이 IMF 때나 리만 쇼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했냐?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 수출이 늘어요. 그렇죠. 수출 경쟁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을 했죠. 극복 조기에 했어요. 이게 외환위기 1년 만에 하고 리먼 쇼크도 급반등했어요. 그게 뭐냐? 리먼 쇼크 때는 미국은 안 좋았지만 유럽은 비교적 낫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도 8월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예요.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그다음에 대중 무역 적자는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막 간단하게 연말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상황은 리먼 쇼크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면 그래서 지금은 주택시장에 이제 주택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주춤한 관망이죠.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용기를 내기는 너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 사겠다. 대기 수요자들이 실제로 떨어졌지만 못 사는 거예요. 금리가 왜냐하면 예상 밖에 옛날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는데 중변층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오르기 오르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아직도 오른 거에 비하면 떨어진 건 얼마 안 되는데 왜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게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규제 완화 다 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겁나거든요. 겁나고 집값 또 오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슬슬 푸는데 이게 윤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리먼 쇼크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지방 미분양 대책이 나왔어요.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등록세 50% 갑니다. 단골 메뉴죠. 근데 아직은 저것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마 우리 윤 정부가 나올 대책이 뭐냐면 양도세, 지방 미분양 저런 것들이 나오겠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확대. 뭐 이런 걸 쭉 하다가 2009년 더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이때 잡아가지고 돈 버신 분들 많죠.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2009년 한 9월에서 10월쯤 되면 수도권 DTI 및 제2금융격 LTV 규제를 강화를 했네요.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무이분양이 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약이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반값 아파트 같은 약간 그런 컨셉.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에 2만 2천 가구 공급. 이게 또 비슷해요. 지금 집값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값싼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겠다. 우리 윤 정부도 지금 공약에 따라서 공급을 이제 확 늘려야 돼. 3기 신도시 이제 본격화될 거고 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공급 본격화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이렇게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돼서 이게 무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강남 3구 아닙니까? 지금 서울 규제도 못 풀었죠. 강남 3구 규제를 푼 게 뭐냐면 2012년에 5월 달에 강남 3구의 투기 지역을 해제했어요. 그 한 2년 정도 이제 취임하고 지나서 이제 한 거네요. 집값이 쭉쭉 떨어져서 2012년, 13년에는 못 살겠다. 강남 집값이 2006년에 정점이었고 저때 보면 일부 급매물은 거의 반값에 나온 상태였어요. 그때 되니까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정부도 모르겠어요. 속도를 빨리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 정도 상황이면 서울 규제는 연말쯤에서 풀리겠지만 강남 3구 규제는 결국은 내년 후 하반기 뭐 아니면 내후년 빨리 한다 손 치더라도 이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와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죠. 이어져. 2014년에 가서야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폐지하고 뭐 재건축 연한을 40년, 30년으로 단축했어요. 지금 재건축 단축
가능연한 안전진단 문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되면 저대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건축 이게 이제 규제 완화가 첫 단추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과거 정부로 보면 한 5단계쯤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2단계, 뭐 내년 초에 3단계, 내년 하반기에 4단계, 5단계. 그때쯤 돼야 바닥을 치더라는 과거 경험이에요. 2014년 말에 이제 말에? 제초안이 풀렸네요. 제초안 실시도 못 해봤죠. 그 제초안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제초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미실현에 대해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원희룡 장관은 아파트 거래 전력 비싼 가격 탓이다. 하행사에도 인위적 부양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초안 개편안 발표하겠지만 뭐 약간 좀 장기 1주택자에서 감면을 좀 해주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초안이 그대로 실시가 되면 재건축에 사실은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이 줍줍 찬스냐 아니면 정말 더 폭락의 초입이냐 우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당장의 반등의 기미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 규제도 규제 완화 초기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서 이거 가지고는 별로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아직 더 올릴 여지가 있고 계속 올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겁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물론 이제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4.5%까지 올리는 사이에 예상 못했던 리먼 쇼크나 다른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가 또 리세션이 온다든지 이래버리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너무 불투명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지금 뭐 2200선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환율 지금 더 오를 수도 모릅니다. 그죠? 환율도 지금 뭐 1,400원, 1,500원 넘어간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뭘 이렇게 어떻게 하라. 다고 집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런 때 집값이 어떻게 됐고 언제 반등했고를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규제 완화의 어떤 그 이런 것 쭉 한번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